오후 2시의 강남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1층 명품관 입구,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냉기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지아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돈 냄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안도의 냄새였습니다. 괜찮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지아는 31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며 오늘은 베이지색 롱코트에 작은 퀼팅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그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녀의 카드 명의는 박준혁이었습니다. 박준혁을 만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나간 자리였고 그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차가 달랐고 식당이 달랐고 계산서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돈을 쓰는 일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지아는 그 무심함에 끌렸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안 씨, 굳이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있잖아요. 지아는 그날 밤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고 와인 잔이 흔들렸고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지방 출신의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월급은 늘 부족했고 미래는 희미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피로만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준혁의 말은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3년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마련해준 청담동 오피스텔에 살았고 생활비는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쇼핑을 했고 브런치를 먹었고 피부과와 필라테스를 다녔습니다. 일정은 늘 여유로웠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물었습니다. 지아나, 요즘 뭐해? 그냥 쉬어. 나는 그게 맞더라고. 그 대답은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써 소모되는 삶 대신 잘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굳이 소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것이 일종의 요령이며 눈치 빠른 사람만이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으려 했습니다. 3층 여성복 매장 앞을 지나다 지아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익숙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검정 재킷, 백화점 쇼핑백 대신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여자, 매장 직원과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수첩에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한때 같은 반이었고 나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연락은 끊겼고 지안의 기억 속에 서윤은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아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아? 서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이다. 여기서 다 보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서윤의 차림새를 한번 훑었습니다. 재킷은 브랜드를 알 수 없었고 구두는 낡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뭐해? 여기 근처 회사 다녀? 응, 바로 옆 건물. 납품건 때문에 잠깐 들렀어. 너는? 나 그냥 왔지 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윤은 중소유통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했고 그래도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듣는 척했지만 사실 절반쯤은 흘려들었습니다. 재미있다. 그 말이 어딘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힘들지 않아? 지안이 물었습니다. 진심이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윤이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나는 지금 생활이 좋아. 내 돈 버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지아는 살짝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마이너스. 서윤과 헤어지고 지아는 다시 매장 안을 걸었습니다. 니트를 하나 골랐고 별 고민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준혁의 카드였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면서 이상하게도 서윤의 얼굴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지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그 잠깐의 침묵을 기억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아는 쇼핑백을 들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백화점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녀는 유리 너머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늦은 오후의 강남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빛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배신과 무너지는 자존감. 그날 저녁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소파 위에 올려뒀습니다. 니트를 꺼내 펼쳐봤지만 입어볼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창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 14층에서 보이는 야경은 늘 깨끗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각자 선택한 삶이 있을 뿐이었고 비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TV를 켰고 소리만 흘러나오는 채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했던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런 날은 늦게 들어왔고 지아는 먼저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잠이 든 것은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준혁이 들어온 것은 새벽 1시였습니다. 지아는 반쯤 깨어 있었습니다. 현관 소리를 들었고 불 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나야. 들어왔어. 조금 있다 문자할게. 그뿐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그 짧은 문장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지하지 못했던 혹은 감지하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욕실로 들어갔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확인하게 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준혁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지아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손이 떨렸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지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을 봤습니다. 다시 지안을 봤습니다. 봤어?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 안 어딘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수건을 내려놨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소리 지르지 마. 이웃집 들려. 지아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얼마나 됐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아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시선을 고정하려 했지만 흔들렸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준혁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지아나, 솔직하게 얘기하자. 넌 지금 뭘 믿고 그런 말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내 카드 쓰고 내 집에서 살고 내 돈으로 먹고 다니면서 나한테 뭘 따져? 그 말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다음 달 카드값은 누가 내는가?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싫으면 나가도 돼. 억지로 잡지 않을게. 근데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이 집도 카드도 전부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박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아는 더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문을 열고 나가라고. 이런 말을 듣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는 없었습니다. 경력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집과 이 카드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안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미안해. 말을 뱉는 순간 입안이 썼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고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짧게 알았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더 끔찍했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뜬 채로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수치스러운지 정확히 짚기가 어려웠습니다. 배신당한 것인지 사과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었다는 사실인지. 백화점에서 서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돈 버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 돈. 지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3년의 무게가 처음으로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무게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직전 아주 희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것이 다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작고 흐릿한 그러나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낸 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커피를 마셨고 필라테스를 다녀왔습니다. 준혁과는 짧은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저녁 메뉴, 별일 없냐는 물음. 그것으로 충분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얼굴이 맞는가? 이 공간이 맞는가? 그런 질문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했던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말이 낮이 되면 흐릿해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결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오후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참 내려갔습니다. 이서윤. 백화점에서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저장한 번호였습니다. 다시 연락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볼 수 있어? 할 말이 있어서. 서윤이 답장을 보낸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보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아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것을 시켰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정리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자꾸 엉켰습니다. 서윤이 들어온 것은 6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했고 약간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안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렸어? 회의가 늦게 끝났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서윤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지아는 그 사이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가늠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둘러대는 것 없이 직접적이었습니다. 지아는 잠깐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좀 있어.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꺼냈습니다. 준혁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따졌더니 오히려 자신이 밀렸다고. 카드와 집을 볼모로 잡혔다고. 결국 자신이 먼저 사과했다고.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서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끊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그냥 같이 살고 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윤이 아메리카노 잔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지아는 그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울 것 같지 않았는데 말을 다 뱉고 나니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얼른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미안, 갑자기. 괜찮아. 울어도 돼.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안을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기다렸습니다. 지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었어.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물었지만 흔적이 남은. 나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떠날 수 있었거든. 짐 싸고 나왔을 때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내 발로 나왔잖아. 지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 돈으로만 살았다면 나왔을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 아마 너처럼 됐겠지. 알면서도 버티는 거. 알면서도 버티는 것.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지아나. 근데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건 너한테도 좋지 않아.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사람, 이어폰을 낀 사람, 편의점 봉투를 든 사람. 저마다의 하루를 끝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안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서윤에게 묻는 것인지 혼자 하는 말인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일단 나와야지. 쉽게 말한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근데 나와야 다음이 있어.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력서 쓸 것도 없고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지금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일단 나오는 거야. 서윤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고.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윤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 뭘 할 수 있나? 근데 있더라. 해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안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윤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해보니까 있더라.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보장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안이 품어온 믿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시험해보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실패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 쪽이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그 믿음 옆에 다른 목소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아직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자신 있지 않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사흘 전 새벽에 했던 말처럼 이 목소리도 처음 내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불 켜진 14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밤도 어제 같을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지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어제가 같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한 무언가가 결심이 행동이 되기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지아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준혁이 출근한 사이 오피스텔 서랍을 열어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작았습니다. 2달을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처음 열었을 때 화면이 낯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직무란을 채우려다 오래 멈췄습니다. 경력 3년 공백. 그 칸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닿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력서 좀 봐줄 수 있어? 서윤은 퇴근 후 영상통화로 1시간을 함께 있어줬습니다. 잘 쓴다거나 괜찮다거나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보라고, 여기는 너무 줄이지 말라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받아 적었습니다. 준혁에게 말한 것은 열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고 준혁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컵을 닦다가 내려놨습니다. 준혁아, 응, 나 나갈 것 같아. 이 집에서. 준혁이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디서 살 건데? 뭘 먹고 살 건데?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면전에 대고 하는 말이었지만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지아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목소리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일 구했어. 다음 주부터 나가. 일?
어떤 일? 백화점 매장? 판매직? 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들렸습니다. 그게 돼? 내가? 지아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미리 꾸려둔 짐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연결해준 지인이 백화점 중층 여성 잡화 매장의 파트타임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국내 브랜드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침 올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판매직이라니 석 달 전에 자신이라면 상상도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택지가 좁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매장 매니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공백 기간에 대해 물었고 지아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쉬었다고. 이제 시작하고 싶다고. 매니저가 잠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고 손님 응대가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은 예상대로 힘들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아는 거의 내내 서 있었습니다. 매장은 넓지 않았지만 할 일은 많았습니다. 재고 정리, 디스플레이 보조, 손님 응대.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첫 손님 응대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가격을 잘못 안내했고 매니저가 조용히 옆에서 수정해줬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 안에서 발이 욱신거렸습니다. 손이 건조하게 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달 전만 해도 이 시간에 필라테스를 마치고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저녁 오피스텔로 돌아가던 그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발이 아픈 것은 오늘 내가 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실수는 줄었습니다. 매장 구조가 눈에 익었고 재고 위치를 외웠고 손님의 취향을 먼저 살피는 법을 조금씩 익혔습니다. 매니저가 어느 날 짧게 말했습니다. 지안 씨, 손님 대하는 거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뿐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그 말을 하루 종일 기억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파트타이머 중에 20대 초반의 윤지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안이 어색하게 보였는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함께 편의점을 다녀오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왜 여기서 일해요? 원래 다른 일 하셨어요? 지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담백함이 고마웠습니다. 첫 월급날은 월말이었습니다. 파트타임이었고 시간도 짧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백화점에서 한번 쇼핑할 때 쓰던 돈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통장 문자가 왔을 때 지안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내가 번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이 조용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억지로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쌓인 것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지아는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첫 월급 받았어. 고마워. 서윤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수고했어. 밥 사. 지아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은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강남 백화점을 드나들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한 얼굴 같았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다음 역 이름이 밝게 떴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백화점 입구의 새 시즌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습니다. 지아는 출근하면서 쇼윈도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파스텔 톤의 옷들이 마네킹에 입혀져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저 안에 무엇이 있나 들어가 봤을 것입니다. 지금은 매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4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안의 일상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파트타임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여가 올랐고 담당 구역이 생겼습니다. 매니저는 지안이 손님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팔려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평수는 좁았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그래도 월세는 자신이 냈습니다. 냉장고에 자신이 산 식재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 지아는 한참 바라보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였습니다. 지아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화면을 봤습니다. 박준혁?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응, 잘 지내? 그래, 밥 한번 먹자. 할 말이 있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말인데? 만나서 하자. 오랜만인데. 며칠 후 지아는 준혁을 만났습니다. 피하지 않은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였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청담동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혁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지아는 들어서면서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공간이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준혁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었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많이 변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안을 위아래로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야위였어. 고생하는 거 티난다. 지안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준혁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 최근에 차를 바꿨다는 이야기. 그러다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아, 솔직히 말할게. 다시 시작하면 어때? 지안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자.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근데 그때는 나도 상황이 있었어. 이번엔 다르게 할게.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진지함에 기대고 싶었을 것입니다. 집도 다시 구해줄게. 카드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 지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저녁의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 약속에 나가는 사람, 아이와 함께 걷는 사람. 저마다 자신의 저녁을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 필요 없다는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지안이었다면 그 말을 배려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 안에는 지금 내 삶은 부족하다는 전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힘든 것은 잘못 선택한 것이라는 시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나 지금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준혁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고시원 사는 게 힘든 거 아니라고?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야. 그게 불편하더라도. 지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 월급으로 언제 자리 잡겠어?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그게 내 시간이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조건을 조금 더 얹었습니다. 지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편해서 싫은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서는 내가 없었어. 집도, 카드도, 생활도 다 내 것이었고, 나는 그 안에 있었을 뿐이야. 그게 얼마나 오래 가도 내 삶이 되지는 않더라. 준혁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지아는 계속했습니다. 나쁜 감정 없어. 진짜야. 근데 다시 그 자리로 가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 더 맞아. 나한테는.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지안이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카드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괜찮아. 내가 낼게. 준혁은 막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두 사람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아쉬움도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지아는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준혁 만났어. 별일 없었어. 진짜로. 서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밥도 사. 지아는 웃었습니다. 창문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4달 전보다 야위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온 것은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다음 달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봄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준혁이 말했습니다. 일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이 구원처럼 들렸던 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왜 달콤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지쳐 있었고 방향이 없었고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전 시프트였습니다. 발이 또 아플 것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손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빠듯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루씩 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작고 느렸지만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이 지안이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지안은 내일 쓸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채웠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자신의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